20년 후 오 헨리.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길을 인상 깊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 인상 깊음은 습관적인 것이었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거리에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이제 겨우 밤 10시였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빗방울이 섞인 그 바람이 거리를 거의 비워버렸다. 경찰관은 길을 걸으며 문들을 확인하고 곤봉을 복잡하고 예술적인 동작으로 돌리며 때때로 주위를 살피며 거리를 둘러보았다. 그는 건장한 체격과 약간의 거만한 태도로 평화 수호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 근처는 일찍 문을 닫는 동네였다. 간간히 담배가게나 밤새 영업하는 간이 식당의 불빛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가게들은 오래전에 문을 닫은 상점들이었다. 경찰관이 어느 블록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걸음을 늦추었다. 어두운 철물점 입구에 한 남자가 기대어 서 있었고 입에는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 있었다.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자 남자가 빠르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경찰관님. 남자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조금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설명해드리죠. 그때는 여기 이 자리, 지금 이 가게 자리에는 빅조 브레디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예, 5년 전까지는 있었죠. 경찰관이 말했다. 아쉽게도 그때 철거됐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남자가 성냥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네모난 턱선, 날카로운 눈, 그리고 오른쪽 눈썹 근처에 있는 작은 흰 흉터가 보였다. 그의 스카프 핀에는 독특하게 세팅된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20년 전 오늘 밤이었어요. 남자가 말했다. 저는 여기 빅조 브레디 식당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 지미 웰스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뉴욕에서 자랐고 마치 형제처럼 함께했죠. 저는 18살, 지미는 20살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서부로 떠나 제 운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미는 뉴욕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그에게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오늘 20년 뒤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멀리 있어도 반드시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했죠. 20년이 지나면 각자의 운명도 결정되고 자신의 길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20년은 꽤 긴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친구 소식을 들은 적은 없나요? 예, 처음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죠.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1, 2년 후에는 서로 소식이 끊겼어요. 서부는 정말 넓은 곳이거든요. 저는 그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미가 살아있다면 분명 여기 올 겁니다.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거든요. 저는 이곳에 오기 위해 1000마일을 넘게 왔습니다. 만약 제게 친구가 나타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죠. 기다리던 남자는 멋진 시계를 꺼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뚜껑이 있었다. 10시까지 3분 남았군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 식당 문에서 헤어질 때도 정확히 10시였어요. 서부에선 꽤 잘 지내신 모양이군요. 경찰관이 물었다. 그럼요. 지미도 절반이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는 좀 느릿느릿한 친구였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몫을 챙기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이 일정한 틀에 빠지게 되죠. 서부에 가야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경찰관은 곤봉을 돌리며 몇 걸음 옮겼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친구분이 꼭 오시길 바랍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실 건가요? 아니요. 남자가 말했다. 적어도 30분은 기다릴 겁니다. 지미가 살아있다면 그때까지는 분명 올 겁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예, 그럼 전 이만.
경찰관은 말했다. 그러고는 순찰을 계속하며 걸어갔다. 이제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불규칙한 돌풍으로 꾸준히 강하게 불고 있었다. 그 거리에 몇 안 되는 보행자들은 외투깃을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의물하고 조용히 서둘러 걸어갔다. 그리고 철물점 문 앞에서 1000마일을 넘어 청춘의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약 20분이 지났을 때 긴 외투에 칼날을 세운 키 큰 남자가 맞은편에서 서둘러 다가왔다. 그는 곧바로 기다리던 남자에게 다가갔다. 밥? 그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미?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외쳤다. 이런... 새로운 사람이 외치며 상대방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정말 밥이 맞군. 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여기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오, 20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야. 그 옛날 식당은 없어졌어, 봐. 다시 그곳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부에선 어떻게 지냈어? 아주 좋아. 서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줬어. 너도 많이 변했구나, 지미. 네가 2~3인치나 더 컸을 줄은 몰랐어. 아, 20살 이후론 좀 더 컸지. 뉴욕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미? 아, 뭐 그럭저럭. 시청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자, 밥. 내가 아는 곳으로 가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온 남자는 성공으로 인해 자만해진 듯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옆에 남자는 외투에 몸을 숨긴 채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모퉁이에는 밝은 전등으로 빛나는 약국이 있었다. 그들이 이 빛 속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부에서 온 남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팔을 풀었다. 넌 지미 웰스가 아니야!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20년은 길긴 하지만 사람의 코가 매부리 코에서 주먹 코로 바뀌긴 충분하지 않아. 때론 좋은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지. 키 큰 남자가 말했다. 넌 이미 10분 전에 체포돼서 실기봐. 시카고에서 네가 우리 쪽으로 올 거라고 해서 찾으러 왔어.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가기 전에 지미 중장이 너에게 전해달라고 한 쪽지가 있어. 여기 창문에서 읽어봐. 서부에서 온 남자는 건네받은 작은 쪽지를 펼쳤다. 쪽지를 읽기 시작할 때 그의 손이 안정적이었지만 읽어갈수록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밥. 난 약속한 장소에 제 시간에 나갔어. 네가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 나는 네가 시카고에서 찾고 있는 그 얼굴인 것을 알았다. 난 차마 널 직접 체포할 수 없어서 사북경찰을 불러 이 일을 맡겼어. 지미가